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거기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죠, 그죠? 거기 교재 124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자세한 강의 내용은요, 여기 이제 1, 2월에 했던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여기 3, 4월 심화 강의에서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칠판에 정리해 드렸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간결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나서 해당 부분 기출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자, 이번 시간도요. 무효와 취소하고 조건 기한까지 한꺼번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그 기출문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그 124페이지 편 다음에 또 여기 봐보세요. 우리 이제 자주 봤던 건데 자, 어떻게 우리 정리했냐면 무효하고 취소를요.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했었잖아요. 그러면 무효는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부터 무효 그랬죠.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랬잖아요. 근데 취소하고 해제는 뭐예요? 일단 유효죠. 그죠? 일단 유효.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크죠. 여기는 무효고 유효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취소하겠어.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 해제하겠어. 해제권 행사하죠. 그죠? 네, 해제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되죠. 그죠? 처음부터 무효. 네,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되죠. 그죠?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뭐가 있어요? 소급표가 있다 그랬죠? 소급표 이렇게. 우리 그 해제하고 해지 공부할 때 해지가 뭐였어요? 일단 유효인데 해지권 행사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장래였잖아요. 네, 취소하고 해제는 소급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무효하고 취소인데요. 자, 취소하겠어.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취소할까 청약하고 그에 대해서 승낙해서 취소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단독행위다 그러죠.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혼자 취소 이런다고 그래서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취소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이게 상대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형성권. 그리고 형성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러죠. 그런데 이 취소권이 특이하잖아요. 이 취소권은 뭐였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특이하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됐다 그러면 혹시 이행한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시 반환해야죠. 그러니까 이행도 동시행이지만 무효 취소 해제에 따라 다시 반환하는 것도 동시행이다 그랬죠. 그런데 반환 범위가 좀 달랐잖아요. 무효 취소는 어떤 용어를 썼냐면 부당이득 반환 이런 용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해제는 어떤 용어 썼어요? 원상회복 이런 용어 썼었죠. 원상회복 의무. 자, 부당이득 반환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선이자면 현존이익 범위에서 반환을 하는 거고 악이자면 전범위 반환이죠. 그죠? 전범위 반환인데 다만 우리는 제한능력자는 되도록 미성년자 같은 경우 제한능력자는 되도록 보호하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제한능력자는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제한능력자는 여기 현존이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선이든 악이든 구분 없다 그랬죠. 그죠? 근데 해제 원상회복은 이건 뭐냐면 선이 악이 구분이 없죠. 그죠? 구분 없이 다 뭐예요? 전범위 그래요. 전범위 그랬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원상회복이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이라고 그럽니다. 부당이득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다만 이 반환 범위에서 특칙이죠. 그죠? 그래서 해제에서 원상회복 의무라는 용어 안 쓰고 부당이득 반환 용어 써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자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공식적인 여기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되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기억에 남기가 쉽기 때문에 비교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 같은 거 있죠? 원래 공식적 시험 범위 안 들어가니까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 그 과거에 기출 지문들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은 있는데 그게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또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자세히 공부하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현존이익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공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찍는 거죠. 그죠? 어쩌다 뭐 몇십 년 만에 한번 나올 부분이고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법에도 안 들어가는데 이게 기출지문에 한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과감히 틀리라고 낸 것이니까 찍으세요. 그럼 뭐 합니까? 그랬더니 정리해드린 거 이런 거 하란 말이에요. 이런 거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요. 그 학습 질문에도 뭐 맨날 이거 버려라 저거 버려라 뭐 이렇게 해서 걱정됩니다. 그런 질문 올라오시던데 여러분 제가 버리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불안해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과감히 버리고 양을 최대한 컴팩트하게 줄여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최대한 또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보시라고요. 사람 용량,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용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범위를 많이 늘려가지고 한 번 보는 것보다 최대한 범위를 줄여가지고 정리해서 그것을 여러 번 보는 게 여러분이 그 높은 점수를 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그 범위를 줄일 때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제가 해드릴 그 역할이죠. 그죠? 그래서 범위 줄여드리고 그것을 정리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주 또 드리는 말씀이죠. 이렇게 정리해서 자주 본다고 문제 풀면 바로 풀리나요? 안 풀린다니까요. 왜요? 문제에 대해서도 적응력이 생겨야 돼요.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지문이 구성돼 가지고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론에서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1, 2월 달에는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해드렸죠. 그죠? 그러면 3, 4월 달에는요. 이론을 조금 컴팩트하게 정리해드리고 기출 지문이 있죠?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점차 문제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하고 취소를 비교를 해보면 무효는 어찌냐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게 뭐하고 비교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취소 사유는 딱 세 가지 뿐이죠. 그죠? 뭐 있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러면 취소권자도 누구겠어요? 제한 능력자. 18살 때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착오로 의사표시한 자,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 이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승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세 사람이죠. 그죠? 그러나 무효는 누구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비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누구든지 언제든지니까. 아셨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취소는요. 어땠어요? 원래 형성권이면 10년째 척기간인데 취소권은 특이하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노태우 대통령 임기 끝난 날로부터 3년 그랬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80년도 부들부들 떨면서 도장 찍은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도달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무효는 어때요? 언제든지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100년 지나도 무효 주장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때 신고문 가서 도장 찍고 재산 헌납한 사례에서 다시 찾고 싶다. 그 변호사가 자꾸 뭐였어요? 무효 사유 찾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강박 취소는 이미 취소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자꾸 무효 사유 찾으려고 그랬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뭐 안 나시면 그냥 또 넘어가시고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테니까 그렇게 자꾸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 다음에 취소는 일단 현재 상태가 뭐죠? 유효죠. 그죠? 유효죠? 근데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무효로 바뀌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확정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유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다가 모든 권리는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 포기해버린다는 말은 2번으로 안 넘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1번으로 확정돼 버리죠.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확정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네, 가로를 잘못 쳤네. 자, 유동적 유효인데 여기는 뭐가 돼버려요?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 말이죠. 그죠? 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효도 어쨌냐면 무효도 확정적 무효가 있고요.
확정적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죠, 그죠?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죠.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 뭐 통정허위 표시 무효 이런 건 다 뭐예요? 확정적 무효죠, 그죠? 그런데 유동적 무효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유동적 무효도 있었죠. 뭐 있었어요? 무무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거 기억하세요. 유동적 무효, 무무토. 그래서 자, 유동적이라는 것은 꼭 유동적 무효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유동적 유효도 있다. 우리 그 기출문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다음 중 법률행위가 확정적이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 있죠. 그죠? 뭐 착오로 뭐 매매 계약을 맺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의사 표시는 그 법률행위는 어때요? 아직 확정적이지 않죠. 취소해 버릴 수 있으니까. 그죠?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유동적 무효는 뭐가 있었어요? 무무토. 기억하시죠? 소구표를 주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었잖아요. 무가 뭐였어요? 무권대리 추인한 거. 두 번째 무가 뭐였어요? 무권리자 처분의 무효 추인한 거. 그 다음에 토가 뭐였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았다. 나중에라도 허가받았다. 그러면 다 소급해서 어떻게 됐어요? 유효가 됐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것을 먼저 이제 구분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추인이라는 게 있어요. 추인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무효행위도 추인할 수 있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이 뭐예요? 사후에 인정하는 게 이게 추인이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무효행위 추인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어떻게 공부하고 왔었냐면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 그랬죠? 무효 그랬잖아요. 자, 이게 뭐였어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적법하지 않다, 위법했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거잖아요. 자, 그런데 또 뭐가 있었어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그랬죠. 그죠? 103조에는 뭐가 포함됐다? 104조가 포함됐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그랬죠. 그러면서 103조에는 104조만 포함되지 107, 108, 109, 뭐 110, 명의신탁. 명의탁 무효죠. 그죠? 무효는 무효인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아니다. 시험 가장 잘 나온 게 이거죠. 그죠?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무효지만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아니죠. 또 107조 비진후 표시 있죠.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가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때 무효죠. 하지만 무효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라고요. 자, 착오도 뭐예요? 취소 사유죠.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 아니고 여기 사기 강박 같은 경우도 취소 사유지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자, 이거에 대해서 강행법규 위반이나 혹은 103조, 104조 이거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게 바로 무효행위 추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무효니까 무효행위 추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법조문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때 모든 무효가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이나 103조, 104조는 추인해봤자 또 103조, 104조니까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무효행위임을 알면서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또 모든 무효가 아니라 103조에 포함되지 않는 107조, 108조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은 어때요?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107조, 108조 이런 거 있죠? 뭐 무효가등기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소급표가 없다고요. 소급표가 없다. 뭘로 봤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봤던 거 우리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복습하고 있죠? 그런데 추인에 소급표를 주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뭐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적 무효 그랬잖아요. 유동적 무효. 자, 그러면 유동적 무효 그럼 뭐 있어요? 유동적 무효. 무무토 있잖아요. 무무토. 무무토 있었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 그러면 무토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무무토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무가 뭐죠? 무권대리.
무권대리에서 공부했었죠. 추인하면 어떻게 됐었죠? 계약 시로 소급해서 그죠? 유권대리와 동일한 요력이 발생한다. 그러죠.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죠.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다. 그러죠. 근데 권리자가 추인하잖아요. 추인했다 그러면 어때요? 계약 시로 소급해서 그죠?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구역에서 계약은 했어요.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죠. 자, 유동적 무효 상태잖아요. 무효 상태. 근데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된다. 그러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가격법규 위반이나 103조, 104조 추인에도 효력 없다. 추인에 소급표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무무토다. 그럼 나머지는 다 가운데로 집어넣는다. 자, 뭐예요? 뭐 무효 가등기 같은 거 기출문제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소급표가 있다. 그러면 X예요. 소급표 없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렇게. 근데 달라? 무효 가등기 소급표 없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아무리 형광펜으로 거기다가 별표 치고 해봤자 시험장 가서 내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셔야 그래야 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계약자의 원칙상 얼마든지 특약으로 소급표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지만 특약으로 소급표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먼저 이렇게 일단 정리를 했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103조, 104조에서 이미 봤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 더 추가로 볼 거냐면 여기 보는 거예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은 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법률 관계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좀 또 봐보세요. 여기가 평택 일부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 토지를 여러분이 나한테 3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사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3천만 원 준 상태죠. 그런데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허가를 계약금 줬으면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순서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이 3월 1일 날 계약금 3천만 원 주고 계약을 한 상태잖아요. 4월 1일 중도금, 5월 1일 잔금이죠. 그죠? 그러나 지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무효니까 달라고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도금 줄 필요 없어요. 4월 1일이 돼도 중도금 줄 필요 없고 나도 청구 못 하죠. 또 5월 1일이 돼도 잔금 줄 필요 없고 나도 소유권 이전해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한다고 그래서 채무 불이행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유로 해제도 못 하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떠한 채권적 효력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왜요?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어떠한 채권적 효력도 없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라고요. 일단 허가를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하고 중도금 잔금하고는 동시행이 아니잖아요. 허가가 먼저 선행해야죠. 그죠? 근데 어떤 사유로 만약에 허가받지 않았는데 등기가 돼버렸다. 그건 무효예요. 토지거래 허가는 우리 그 민법 총칙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에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효력요건 들어갔잖아요. 농취측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허가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등기해봤자 무효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물권적 효력도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 두 가지는 있다. 뭐는 있냐? 허가받기 위해서 협력할 의무는 있다. 그러죠. 그죠? 허가받기 위해서 협력할 의무는 있다. 그래요. 협력 의무가 있는데 자, 이 허가받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평택 시청 가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투기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막 서류 이만큼씩 줘버려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협력 안 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로서 구할 수 있다. 소송에서 승소하죠. 판결서로 그 의사에 가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변호사비 들었잖아요. 소송하느라고. 그러면 그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나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한 매매계약 있죠. 그죠?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그러죠. 그죠? 왜냐하면 이건 부수적 의무 불이행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해제는 안 된다.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는 있냐면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있어요.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있다 그러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해약금 말하죠. 그죠? 해약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계약했으면 중도금 주기 전까지 뭐 할 수 있어요? 매도인은 배액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때 언제까지 가능해요? 중도금 주기 전까지 이행의 착수 전인데 순서 보세요. 또 계약했죠. 그죠? 그다음 허가를 먼저 받아야죠. 그리고 중도금 잔금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중도금 안 줬는데 허가만 받은 상태 있죠. 이거는 이행의 착수 아니에요. 중도금이 이행의 착수예요. 그래서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중도금 주기 전이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배액 상환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끝.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끝.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 추가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늘어뜨려 가지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니까 딱딱 끊어서 정리하자고요. 먼저 이렇게 해서 딱 정리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디 세 가지 딱 정리했죠. 자, 이러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들어가 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계약금 3천만 원 줬는데 3천만 원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깝죠. 3천만 원 포기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했냐면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 아니냐. 무효다. 무효면 어때요? 무효면 전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약금 포기 3천만 원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느니 이것도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요. 무효면 그 계약금 줬던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봤다.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그 말이죠. 왜 그래요? 자, 계약금 놔두고 어떻게 해라? 허가받아서 중도금 잔금으로 갈 의무가 있으니까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도요. 여러분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기당해서 만약 계약을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위헌돼 취소권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돼버립니다.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돼버린다고요.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계약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부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가 그때 뭐가 있었죠? 알박기 사례 있었죠. 알박기 사례. 그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재건축 조합이 있었다. 재건축 조합이 있는데 자, 여기 뭐예요? B가 재건축 A 조합이 있었죠. 그죠? 네, A가 재건축 조합이었죠. 그죠? A 조합이 있었는데 B가 여기 알박기 했단 말이에요. 알박기. 알박기는 끝까지 안 판다 그러면 알박기가 아니죠. 그죠? 네, 10배죠. 그런 경우죠.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했어요? 10배. 1억인데 10억에 팔았다. 땡 잡았느냐? 못 잡았다고 그랬죠? 왜냐? 그랬더니 이게 불공정한 법률에 104조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론은 무효. 무효죠? 무효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기항에 이행했다면 B는 어때요? 준거 자체가 불법 원인급여 반환 청구 못하죠. 근데 피해자 A조합은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됐죠? 자, 김할아버지 집도 갖고 돈도 갖고 하는 것처럼 A조합은 땅도 갖고 돈도 갖고 폭리자를 개털하는 것처럼 B는 개털 그래야 되는데 이때 폭리자 을은 좋은 놈, 나쁜 놈, 보통 놈, 나쁜 놈, 개털 그러는데 여기에서 B 있죠. B는 좋은 놈, 나쁜 놈, 보통 놈 그랬잖아요. 왜요? 보통 사람이라며 알바계에서 돈 좀 벌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가 1억이라도 받아가게 해주려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10억 계약이 무효잖아요. 그런데 1억 계약을 했더라면 유효잖아요. 유효. 그래서 1억 계약을 한 적이 없지만 자 10억 계약이 무효인 줄 알았더라면 아마도 가정적 의사라고 그랬죠. 1억 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1억 계약을 한 적이 없는데 10억 계약을 1억 계약으로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무효를 유효로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무효를 무효로는 전환 안 됩니다. 무효를 유효로 전환해 주죠. 이게 뭐예요? 이게 무효 행위의 추인이죠. 추인 그랬죠. 그죠? 무효 행위의 추인 그랬죠. 그죠? 추인 그랬단 말이에요. 몇 조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건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1억이라도 받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다시 정리하면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 안 되죠. 그죠? 전환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 큰일 날 뻔해요.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전환. 10억을 1억으로 전환해 준다.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어때요? 103조는 추인 안 되죠? 전환도 안 돼요. 근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때요? 추인 안 되죠? 근데 뭐는 된다? 전환은 된다. 104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봐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제가 교재를 1, 2월 달에는 조금 자세히 봐드렸는데 3, 4월 달에는 그렇게 뭐 자세히 보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125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에 거기 뭐 무효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뭐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볼 필요 없고요. 절대적 무효,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보면 일부 무효는 뭐라고 그래요? 전부 무효로 한다 그러죠? 예.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가정적 의사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넘겨보시면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나오잖아요. 유동적 무효 이 내용이죠. 그죠? 이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보충학습에서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죠? 무효행위 추인 나오죠. 그죠? 이 법조문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데 거기 보시면 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걸 해석할 때 모두 무효가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이나 103조, 104조는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끊어보세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랬죠. 모두 무효가 아니라 103조에 포함되지 않는 107조, 108조 등은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한가로 2번은 비소급적 추인 원칙 나오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3번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이 가등기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그러죠. 다만 계약자의 원칙상 얼마든지 특약으로 소급해 줄 수 있다고 그랬죠. 한가로 3번 소급적 추인 예외 동그라미 1번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나오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무권대리 행위, 무권리자 처분 행위 추인 나오죠. 무무토 말한 무무토 이건 뭐예요? 소급표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무효행위 전환 나오죠. 그죠? 알박기설이란 말이죠. 138조죠. 그죠? 자, 10억 무효인 법률행위가 1억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10억 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유효한 1억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가정적 의사죠. 그죠? 이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1억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그러죠. 그죠?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를 유효로 전환한다. 무효를 무효로 전환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넘기시면 한가로 3번에 전환의 모습 X 뭐 이런 거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131페이지 법률행위 취소 나오죠. 그죠? 취소 나오는데 자, 취소는 딱 세 가지라고 그랬죠. 뭐 있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맨 아래 동그라미 1번에 나오죠. 그죠? 넘겨보세요. 자, 133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에 취소권자 나오죠.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세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한 자 그렇게 돼 있죠. 끊어보세요. 그 다음에 대리인 나오죠. 대리인 또 끊어보세요. 그 다음 뭐예요? 승계인 이렇게 나오죠. 그죠? 승계인 이렇게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 아래 한가로 4번에 대리인 나오는데 우리 대리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무대리 변호사죠. 그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취소권 해제권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것은 법적 효력이니까 본인에게 기소했다가 다시 취소권 해제권을 대리가 행사하려고 그러면 특별 수권을 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이무대리의 경우에는 나오죠. 그죠? 자, 이무대리인이 행한 법률 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본인에게 기소감으로 그 취소권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이무대리인이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승계인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그 세 사람 있죠. 취소권자,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강박, 의사표시한 자가 사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괄승계인, 상속인이 취소권까지도 승계를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포괄승계인 말고 특정승계인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임대인인데 제가 임차인이고요. 임차인이 사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취소할 수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부동산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가 특별 승계인이 되죠. 특별 승계인이 뭐예요? 취소권까지 전부 승계해버려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두 번째 줄 포괄 승계인뿐만 아니라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죠. 다만 동그라미 2번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요. 취소권만 승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을 때 취소권까지 승계한다. 그 말이죠. 그죠? 넘겨보세요. 양가로 3번 취소 상대방 나오죠. 그죠? 자, 이 법조문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래라 그러는데요. 봐보세요. 제가 갑, 그 다음에 을이 사기쳐가지고 나한테 싸게 부동산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아버렸어요. 나는 누구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느냐 그랬더니 사기친 을에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병에게 했다 그러면 병이 너 누구야 그러면 아 쪽팔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을에게 해야 되는 거 을에게. 그래서 이것을 자 법조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법조문도 알아두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한가로 2번에 보면 예컨대 갑이 매매계약 상대방인 을에게 사기강박을 당하여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했죠. 그러면 갑은 사기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을 을에게 행사해야지 전득자 병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이 사례도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보는데 취소권의 행사가 나오죠. 그죠?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취소권. 취소하겠어. 의사표시를 해서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라고 그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는데 뭐 특별한 방식은 없어요. 뭐 구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요. 그다음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 다 상관없죠. 그죠? 다만 관련 판례 보면 1번 보세요. 1번 보면 두 번째 줄에 나오는데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는 당연히 뭐예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는데 이번 판례가 좀 어렵습니다만 봐보시면 갑, 을이 다 취소했거든요. 취소를 했는데 취소 사유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제한능력, 차고, 사기강박. 그런데 세 번째 줄. 자, 취소를 했는데 각각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를 않아 버려요. 즉,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갑을 사이에 합의가 있은 후 갑은 합의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을은 착오에 의해 합의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버린다고요. 이 세 가지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을 모두 쌍방이 모두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정만으로 이 합의가 취소되어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다 그랬죠.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취소 사유가 없으니까 그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 2번에 보면 일부 취소도 가능합니다.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하는 것처럼 일부 취소도 가능한데 다만 일부 취소는 가분적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하나의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 나눌 수 있다.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뭔 말이냐면 우리 법률행위 성립한 다음에 효력 요건에 따라서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온다고 그랬죠? 성립조차도 안 해버렸다. 그러면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은
계약 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때요? 아예 성립조차도 안 해버렸죠? 여기는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판례인데 기출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2번 보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해버렸죠? 그러면 이는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특정해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안 해버렸죠. 불성립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면 어때요? 유효, 무효, 취소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양가로 5번 취소 의혹과 보면 141조죠. 취소된 법률행위는 뭐예요? 일단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무효, 그죠? 소급표가 있다고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끊으세요. 다만 제한 능력자는 어떻게 돼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가로 1번에 소급적 무효, 한가로 2번에 부당이득 반환 나오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뭐 선이자면 현존이익, 악이자면 전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대비되기 위해서 한번 언급드리는 거예요. 다만 제한 능력자는 어쩐다고요? 항상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제한 능력자에 대한 특징 나오죠. 그죠?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현존 이익의 의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구체적으로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136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나오죠. 자, 봐보세요. 추인 인정, 그것도 무효행위 추인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던 게 뭐예요? 무효행위 추인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무효행위 추인. 그죠? 이것은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죠. 그죠? 뭐예요? 무권대리 추인,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추인, 유동적 무효고 무효행위 추인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그런데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려운데 자, 여기 봐보시면 지금 1번 단계에서는 유효죠. 유효니까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을 하는 거라고요.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을 하는 거라고요. 추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했단 말은 유효잖아요. 유효. 무효를 유효로 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가 유효인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취소권 포기라고. 자, 취소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됐죠? 그러면 2번을 안 한다는 것이니까 3번으로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것으로 확정돼 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말이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취소권 행사해버렸어요. 그럼 뭘로 넘어가죠? 3번 처음부터 무효. 3번 단계로 넘어가 버리죠. 그죠? 3번 단계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면 이때는 추인을 하더라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추인을 하느냐 아니면 무효 행위에 추인을 하느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부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 단계에서는 유효니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추인을 합니다만 2번 취소권 행사에서 3번 단계가 돼버리면 뭐가 똑같아요? 무효하고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추인을 할 수 없고요. 무효행위 추인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으로 이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이죠. 그죠?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있죠. 그죠? 네, 추인은 자, 거기 보세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보면
요건 나오죠. 143조 1항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러면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죠? 누가 추인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추인권자는 취소권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죠. 세 사람. 그래서 140조에 규정한 자 있죠.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한 자 있죠. 이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끊어보세요. 끊어보세요. 그리고 추인을 해버렸으면 이제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 143조, 144조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자, 아무튼 봐보세요. 추인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취소권자 세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세 사람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봐보세요. 갑이 18살이에요. 18살인데 18살 때 500만 원 명품백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요 18살 때 엄마한테 맞아 죽기 전에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도 제한능력자일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맞아 죽기 전에 취소할 수 있는데 그런데 취소권자가 추인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이 18살 때 추인할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추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취소권 포기라고 그랬죠. 제한능력자한테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 그래서 18살 때 추인은 못 해요. 그러면 언제 추인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요. 언제 추인할 수 있냐면 갑이 19살이 돼야 돼요. 19살이 그리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명품백이 꼭 나한테 필요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만 18살 때도 엄마 누구예요? 법정대리인이죠? 법정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험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이 부분 엄마는 18살 때도 추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시험 굉장히 잘 나와요. 자, 그래서 144조 보면 1항 추인은 그랬죠. 추인은 추인 동그라미. 취소는 아니에요. 취소는 18살 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추인은 뭐예요?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랬죠. 자, 추인은 뭐예요? 19살이 되고 나서 해야만 효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착오 같은 경우는 착오 사실을 알고서 추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기강박은 그 상태를 벗어나야만이 추인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2항, 제1항 추인은요.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추인할 때는 18살 때도 추인해도 무방하다 그 말이에요. 시험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한가로 3번에 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을 해야 되겠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을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추인할 수 있음을 모르고 채무 승인 이런 거 하더라도 법정 추인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면 효과. 추인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뭐가 돼버려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버리죠.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결국은 취소권 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 137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법정 추인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이 법정 추인은 뭐냐면 추인은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부분인데요. 이 추인은 추인하겠어 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어떤 행위를 보건대 그 행위에 따라서 뭐예요?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봐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정 추인 그래요. 법정 추인 그러는데
145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게 이것을 이해해야 여러분이 그냥 문제 풀 때 쉽게 빨리 풀어요. 두 문제 따가지고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하면 안 되는데 거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해 추인할 수 있는 후 그랬죠. 언제? 취소 사유가 소멸된 후죠.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할 수 있는 후죠. 자,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뭐예요?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 말이잖아요. 끊어보세요. 그러나 이의를 보유를 했어요.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나 이거 취소권 포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법정 추인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별다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으면 다음의 행위가 있으면 뭐예요? 법정 추인 사유로 보는 거죠. 거기 1, 2, 3, 4, 5, 6 나오죠. 그죠? 1, 2, 3, 4, 5, 6 나오는데 거기 1, 2, 3, 4, 5, 6에서 2번하고 5번 있잖아요. 2번하고 5번. 2번이 뭐예요? 이행 청구 나오죠. 이행의 청구. 이행의 청구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일부 양도 나오죠. 그죠? 양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둘 다 뭐냐면 취소권자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취소권자만. 여기도 뭐예요? 취소권자만.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요. 그죠? 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제 봅니다.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건 철저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문제를 빨리 풉니다. 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사기로 부동산을 싸게 매수를 했어요. 매수했어요? 사기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데 제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사기당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대판 싸웠지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안 했어요. 그럼 아직도 유효죠. 유효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어쩌면 취소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요.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다시는 보지 말고 빨리 그냥 소유권이나 넘겨.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는 보지 말고 이것은 뭐 별 법률적 의미는 없고 소유권이나 넘겨. 이게 뭐예요? 이행을 청구한 거죠. 이행 청구한 거죠? 이행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더라도 제가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취소권 포기잖아요. 취소권 포기. 그죠? 법정 추인이라고. 법정 추인. 아셨죠? 그러나 이 법정 추인도 뭐예요? 제가 취소 사유를 알면서죠. 알면서 한 거죠. 그죠? 그래야 추인이 되니까 취소 사유를 알면서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때 법정 추인이 되고 또 별다른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서 대판 싸웠거든요. 근데 내가 취소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여러분이 나한테 빨리 잔금 줘 그랬어요. 이행 청구했죠. 그런다고 내가 취소권 포기 법정 추인이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불지른 거죠. 뭐라고? 취소해버리겠죠. 그래서 이행의 청구도 뭐예요? 취소권자만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론은 뭐예요? 이행이죠. 이행. 이행이죠. 이행이에요. 이거 이행 제공 아니에요. 이행의 제공하고는 달라요. 제공하고는 달라요. 이행이란 말이에요. 이행. 이행인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안이에요. 자, 대판 한번 싸웠죠. 그래도 아직은 유효죠. 그죠? 근데 취소권자인 내가 여러분한테요. 잔금 딱 보내버렸어요.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행해버렸죠.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취소권 포기 법정 추인이라고.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서 여러분이 등기 서류 들고 온 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행 제공이라고 그러고 등기 서류 준 걸 뭐라고 그래요? 이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행 제공만 한 상태에서는 내가 수령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는 아직 추인이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행을 했는데 내가 등기 서류 받아버렸다고. 받아서 등기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법정 추인, 취소권 포기가 된다. 그 말이죠. 5 먼저 봐보세요. 5 양도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저하고 교환계약을 했는데 여러분이 나한테 사기쳤어요. 사기쳤어요. 대판 한번 싸웠지만 아직 취소권 행사 안 해서 유효죠. 그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거나 임대차를 내줘버렸다. 그죠? 그럼 뭐예요? 열쇠 넘겨줬죠. 양도해버렸죠? 이 행위 자체가 뭐예요? 법정 추인이죠.
그러나 내가 취소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여러분이 나한테 가져간 것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내가 취소권 포기 추인이 되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예요? 취소권자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호 경계인데요. 이건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계약입니다만 그 전형 계약 중에 하나예요. 경계 계약은 뭐냐면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을 해요. 이걸 경계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나한테 사기쳐 가지고 싸게 샀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상 가격으로 다시 고치는 거죠. 이걸 경계 계약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법정 추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제가 담보 제공을 하거나 여러분이 담보 제공을 해준 것을 받아버리면 뭐가 돼요? 이게 바로 법정 추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6번 강제 집행을 내가 신청하거나 강제 집행 여러분이 신청했는데 내가 이 신청 없이 받아버렸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법정 추인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미성년자인데 사기당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예요? 뭐 이행을 청구했다거나 이러더라도 법정 추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추인은 미성년자한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9살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즉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으니까 법정 추인도 안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자, 그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만 보면 자, 양가로 2번에 요건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전부 일부 이행이죠. 이행인데 자, 두 번째 줄 보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법정 추인이 안 되고 이행이 돼야 된다. 이행이. 동그라미 2번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만 그랬죠. 그죠? 취소권자만. 예.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한 것은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넘겨보시면 5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5번 격번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는데 니은번은 우리 기출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뭐냐면 취소권자 저였죠. 그죠? 받은 것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취소하고 나면 여러분에게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고 손해배상 같은 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죠. 왜 그래요? 이것은 취소를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고 한가로 2번에 보면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행위를 해야 법정 추인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법정 추인도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행해져야 효력이 있다 그랬죠. 따라서 취소권자인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 이행이나 이행 청구를 했을 때 법정 추인이 되고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행이나 이행 청구를 해도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 3번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이의를 보류한다는 것은 예컨대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서 변제하는 경우와 같은 거죠. 이럴 때는 법정 추인 안 됩니다. 자, 139페이지 오면 이제 취소권 소멸 나오죠. 그죠? 뭐예요? 언제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죠? 추인할 수 있는 날 양가로 뭐예요? 노태우 대통령 임기 끝난 날로부터죠. 3년 동그라미. 그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 양가로 도장 찍은 날이죠. 10년 동그라미.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인데 자, 거기 양가로 2번에서 한가로 2번에 행사기간 나오죠. 그죠? 행사기간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보면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지 먼저 경과해버리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동그라미 2번 이 기간은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 어디에서나 다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극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런 것들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효와 취소 부분을 살펴봤는데 무효 취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내용이 있죠. 그죠? 그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림 보면 이렇게 넘어와 버려가지고 좀 여러분이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뭔 내용인지는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